자, 선생님과 두 번째는요. 금속의 이온이 모형으로 제시가 되었을 때 산화환원 반응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자,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이죠. 자, 먼저 단계별로 선생님과 한번 밟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요. XNO3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 이온이 X의 양이온이군요. 그냥 볼 게 아니라 몇 가지인지를 잘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Y를 넣고 반응이 진행된 상황에 Y의 이온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Y의 이온은 어떤 관계가 있지? 이 시점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반응 전후에 있어서의 이온의 개수 변화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X의 이온은 처음에 6개였어요. 그러다 몇 개가 됐죠? 4개가 되었습니다. 즉 X이온은 2개가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Y이온은 1개가 세상에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1가짜리 2개가 반응할 때 도대체 Y라고 하는 건 왜 하나가 나왔니? N가라고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자, 이번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 번째에서는요. 금속의 이온의 반응성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먼저 X의 이온은요. 전자를 얻고 석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X는 무엇이? 그렇죠. 환원이 되고 있는 것이고 Y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으로 바꾸고 있어서 바로 산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본다면 금속의 반응성은 누가 더 크다? 그렇죠. Y가 X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좀 종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볼게요. X 1가 2몰이 반응해서요. Y의 N가 플러스 1몰이 생성이 되어줘야 해요. 항상 잃은 전자와 얻은 전자는 같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Y의 이온에 있어서 산화수는 몇 가의 전하량? 그렇죠. 플러스 2가의 양이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잃은 전자, 얻은 전자가 같게 된다면 X의 이온은 석출이 돼서 X로 될 것이고 Y는 전자를 잃으면서 1가가 2가가 될 것이다. 몇 개? 1개가 라고 하는 의미로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접목해 보도록 할까요? 자, 보세요. A이온과 B이온이 들어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 A이온과 B이온 2개가 있을 때 누가 C랑 결합하느냐예요. 더 힘이 약한 애, 반응성이 더 적은 애가 먼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B라는 애 동그라미는 그대로 존재해요. 다시 말해서 B가 A보다는 반응성이 커서 C가 들어왔을 때 B 너랑 반응 안 하고 난 A랑 먼저 반응할 거야 라는 걸 먼저 우리한테 자료를 준 것이죠. 거기에다가 보세요. C가 C를 넣은 순간 A라는 녀석은 4개 있다가 2개가 됐어요. 2개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C이온이 2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C와 그 다음 A이온은 전하량이 서로 같구나. 그렇기 때문에 잃은 전자, 얻은 전자 서로 같게 맞물리게 되어서 그들이 없어진 개수도 세상에 나온 개수도 같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랑요, 이가 C이온이 이가의 양이온이라고 제한 조건을 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식을 한번 써보자면 C가 A이온과 반응했거든요. 네, 그러면 C는 이가 이온으로 세상에 나오는데요. 없어진 만큼 세상에 나오는 거니까 그들은 얘도 이가였을 거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군요. 이거를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러면 기억항 이온의 전하 B는요. 1대2가 아니라 똑같이 서로 같더라. 그 다음 A와 B의 반응성을 봤더니 B가 반응성이 컸죠. 그러면 누가 상대적으로 환원되기가 쉽다? 반응성이 작은 이온이 환원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A이온은 B이온보다 환원되기 쉽다. 자, 디귿항입니다. A의 1몰이 석출될 때 A의 전하를 물어본 건데 자, 그럴 때 이동한 전자의 몰수는 몇 몰이다? 그렇죠. 2몰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정해 두시길 바라고 정답은 몇 번? 2번으로 쓰시면 된다는 거.
자, 우리 두 번째 문제는요, 같은 맥락입니다. XNO3 수용액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X는 일가가 있네요. 거기에 Y를 넣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Y가 이온이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X일가의 양이온에 해당하는 숫자가 7개에서 4개만 남겨져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Y와 X가 반응할 거예요. 그런데 Y는 하나가 몇 간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X는 7개였다가 4개만 남았으니까 3개가 반응했어요. 여기서 알려주는 거죠. 뭐죠? 어차피 Y의 이온은 하나만 나옵니다. 잃은 전자와 얻은 전자는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Y는 3가 플러스예요 라고 하는 것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반응성까지도 비교할 수 있거든요. 누가 커? Y가 X보다 크다. 자, 그 다음의 상황도 보죠. 이번에는 자, X의 이온이 녹여져 있는 상황에서 Z를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Z를 넣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응이 진행이 되었어요. 진행이 된 그 다음 장면 살펴보니까 X가 4개가 몽땅 없어졌어요. 그리고 Z가 몇 개가 살아나왔죠? 2개. 4대 2. 약분해보면 2대 1. 그 말은 선생님 2개가 반응하면요. 하나가 Z 세상에 나오는군요. 잃은 전자, 얻은 전자 서로 같은 맥락으로 산화환원 반응 일어난다면 Z는 2가 플러스예요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 반응을 통해서도 뭘 알 수 있느냐? 반응성은요. Z가 X보다 큽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더 팁이 있습니다. 어떤 팁이 있냐면요. 지금 우리는 Z를 넣는 과정이죠. Z를 넣었는데 Z는 누구랑 반응하지 않았어? 여기. 두 번째 반응이 생성돼 Y랑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뭘까요? Y야 가만히 있어 라고 그냥 뒀나요? 그게 아니라 Y보다 반응성이 Z가 작았기 때문에 감히 Y를 석출시키지 못하고 Z가 반응을 일으키지 못했더라. 그래서 반응성은 Y가 더 크더라라는 것까지 우리 하나의 팁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지어봅시다. 가장 반응성 큰 건 Y고요. 그 다음은 Z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은 X가 된다라고 하는 결론.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선택지를 볼까요? 가장 반응성이 큰 게 산화하고 싶은 거고요. 가장 반응성이 작은 이온이 환원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X의 이온은 Y 이온보다 환원되기 쉽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항이죠? 이온의 산화수를 물어봤어요. 몇 가의 전하냐 이걸 다룬 건데 Y라고 하는 건 플러스 3, X라고 하는 건 얼마? 플러스 1. 그래서 플러스 3이 플러스 1보다 크더라라는 것도 맞게 되는 것이죠. 자, 가장 반응성 큰 건 누구였습니까? Y였죠? 따라서 가장 산화되기 쉬운 건 Z가 아니라 Y입니다. 라고 하는 설명에 의해서 정답은 몇 번이다. 그렇죠. 정답은 3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형이 나왔을 때요. 여러분들이 꼭 판단하셔야 되는 건 이거 반응 어떻게 진행됐지? 이것과 나온 개수, 없어진 개수, 그들의 비교를 통해서 전하량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끄집어낸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걸로 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시길 바랍니다.